문화 콘서트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비대면으로 이제 청년 교육을 하는데요.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이제 대면으로 교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교육을 문화 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유튜브로 송출을 하고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혼합해서 문화 콘서트를 하였습니다. 네, 그때 사전 보고 하실 때 네. 저희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상세하게 하지는 못하셔서 나중에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예산 심사할 때 그때 자료를 드리는 대략적으로 지금 아직 정리는 안 돼 있나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때 드려드리는 줄 알고 예산이라서 예산 심사 때 드리려고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항목을 좀 착각을 해서 지금 생각한 거죠. 연극 말씀하신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다양한 콘텐츠를 외부에서 공급받아서 청년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작년에는 저희가 내부 자체 콘서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높은 품질의 콘텐츠가 나와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 혹은 우리 교천의 자원이 이용된 콘텐츠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청년 연극을 좀 제안을 드렸고 그걸 이제 간사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연극 콘텐츠가 상연되는 비용이 1회당 한 250만 원 정도로 지금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4회 정도, 1년에 4회 정도 일단 상연하는 비용을 세우고 거기다 이제 제작에 되는 비용까지 해서 지금 1,2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 담당관님 지금 이제 2022년 예산이 감사 담당관 예산이 3억 1,300만 원, 2023년이 3억 1,500만 원 정도 올려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매년 하던 업무를 주로 하시다가 새롭게 어떤 교육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이제 여태까지 안 해본 업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예산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철저히 챙겨서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직접 이제 좀 해보시니까 감사하실 때랑은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마음을 잘 감사하시는 쪽 부서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셔서 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가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 담당관께서 맡으신 역할이 우리 시의원들하고 많이 다르지 않다. 우리가 평소에 내부 부서나 직원분들을 다 하나하나 감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 담당관이 되신 거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주셔야 저희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뭔가 협업하면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감사를 하셨던 내용들이 있는데 주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하나 요청을 해야지 주는 건가요? 일단 지금 감사 자료는 사실 공개용 자료가 저희 게시판에 사실 다 올라와 있어서 그거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이나 브리핑이 필요하시면 그 부분을 따로 저는 이제 감사하셨던 내용이 의원분들께서 물론 가서 직접 찾아볼 수도 있지만 27분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내용, 기본 내용들은 메일로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안을 좀 해봅니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공개자를 정리해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호 의원 진행해 주십시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장관님 말씀 나누고 내용 하시는 데에는 크게 문제 없으신 거죠? 네, 충격이 좀 심하셔서 부담을 갖고 계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방금 앞서 우리 장성철 간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내용하고 일맥하는 부분입니다. 감사실은 우리 부천시의회의 역할들의 일부 갖고 있는 권한적인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박성호 의원이 1차 정례회 때부터 시작해서 보충 질의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실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별도의 감사에 대한 참고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본인이나 이제 기를 그렇습니다. 네.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조달에 대한 내용들이고 자체 평가 심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실의 역할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공사, 현장 시공 및 품질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감독에 대한 업무 수행적인 것들, 그리고 실시감사에 대한 면책 이런 것들이 실은 주된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000여 개 넘는 지금 프로젝트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줄 가운데에 조달에 들어간 건 조달의 내역에 있어서 업무 수행이 진행이 되는 일이지만 자체 평가를 하고 있거나 또 수행에 있어서 평가의 기준이 부서 간의 평가의 기준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부의 사항들은 보좌기관들에 있다 한들 우리가 또 일부의 특정적 구간이 아닌 보좌기관에서 직보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구성들은 오히려 감사실에서 더 챙겨서 들여다봐야 될 내용일 것 같거든요. 근데 보은 의원이 보충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조달에 갑자기 마스에 갑자기 등록이 됐는데 그게 또 취소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내용에 있어서 또 유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유찰을 강제 조항으로 있어서 진행됐던 내용에 단서들이 되어 있는 것들은 내부 감찰이 충분히 있어야만 되는 부분인데 감사실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가 의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 부천 아트센터의 준공에 대한 것들도 그렇습니다. 현재 준공에 대한 심의적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물들에 대한 내역서 확인이라든가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이런 사례들을 감사하고 감찰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신지요?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은 계약심사나 이상검사라는 제도 하에서 저희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도 중간에 그 계약 원가 잘못했다든지 그 방법, 계약 방법이나 나찰적 결정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미리 좀 시정하는 조치가 있긴 한데 그건 일단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은 이제 감사 인원이 한 3개월 동안 공감사에 지금 어쨌든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보지 못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밖으로 표현되지 않은 감사 결과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경우들은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검토하지 못했던 내용이고 앞으로 추후적으로 대응하겠다. 이거는 감사실에서 지금 하실 이야기가 아니죠. 감사실의 역할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부서 간의 공무원들의 청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부천 관내에 있는 우리 집행부가 집행하고 있는 모든 이것의 일투적인 것들을 다 감독하시는 기관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가까운 또 한 예를 들면 아트센터에 이번에 멀티비전 외부의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근래 부실적인 부분 때문에 지적이 있었고 그 다툼의 가운데에서 PM과 또 그 밑에 있던 중간 하청업체들 간에 다툼들이 있었다는 게 비일비재하게 저에게는 제보로도 들어와 있고 그 제보 때문에 내역서까지도 들여다보면서 그 내용에 대한 상응적인 관계들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감사 담당하시는 무엇을 했냐는 것이죠. 제가 어쨌든 그 감사 계획을 미리 정해서 통과한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는 그 일정이 있어서 감사 말씀하신 대로 감사 자원의 분배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담당관님, 우리 부천시 1,000개 넘는 프로젝트들이 두세 건이 있어요. 그렇다면 매칭이든 우리가 자체에서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하든 간에 내역서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인력 안에서 투입이 돼서 그 내역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실의 본연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의원들 다수가 바로 그런 피감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집행부의 견제적인 역할들을 하고 사회에 대한 내역들을 이야기하는데 보원 의원이 1차, 2차 정례회까지 통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언론화되어 있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언론이 아닐지라도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뭐 R&D 센터 같은 경우에도 변칙적인 시공적인 것들을 계속 요청했다라는 중간적인 내용들을 들으신 바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이런 사례들적인 것들을 감사실에서 이랬다라는 내용 하나가 여기 안 적혀 있는 겁니까? 자, 이건 대획입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뭐 중간중간 선별적으로 조사한 것에 관한 대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저희가 뭐 일부에 대해서 볼 수도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말씀대로 저희가 일단 계획된 방사를 수행하느라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를 더 이제 실시간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점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그런 관점을 다시 감사실에서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것은 고충민원입니다. 그죠? 고충민원 중에 인사 고충들이 부서들 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분명히 그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에서 어떤 특정된 부서가 고충민원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고충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부서의 역할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들으시는 경우에도 어떤 부분은 제가 또 정확히 이해하는지 모르겠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뭐 혹시 오래된 사안들이 있으시면 그 감사 담당관이 따로 말씀해 주시면 또 참담합니다. 보는 의원은 각각의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충 민원들에 대한 여러 건들을 제보도 받고 직접적으로 그 고충 민원에 있는 당사자하고 이야기도 한 바가 있는데 감사 담당관실에서 그 내용들을 모르고 계신다면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비나 부천 아트센터, 그 다음에 부천 문화예술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부천 산업진흥원, 부천 R&D 센터에 대한 재정과의 일들은 현재 사안 중에 중대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 및 매칭적인 사업들이 2천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끊임없이 제보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결과물적인 것들을 요청하는 것에 있어서 감사관실은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본인의 역할에 있어서 충분한 재구실을 하셔야 되는 게 감사관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감사관실은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시장의 보조기관이 아닙니다. 그죠? 감사관실은 시 전반적인 행정 및 모든 구체적인 사안들을 들여다보는 피감기관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감사관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본 의원은 당부하고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건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요. 한 가지만 더. 자, 면책 제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네, 적극 굉장히 면책 제도는 공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발생한 일정한 어느 정도의 실수에 대해서는 신문상 조치를 하지 않고 공무원이 어떤 일을 행위에 있어서 적극적 행동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건 면책해주는 제도인 것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열심히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데 그 중에 발생한 어떤 실수가 있다면 신문상 조치만을 면제하는 그런 식입니다. 이게 전체 우리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면책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심의회를 열어서 면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우리가 요청해갖고 용역을 줬을 때 외부 전문 인력에 대한 평가위원회나 심의가 있어지는 것들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내용들도 들여다보시는 겁니까? 자문위원을 요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뭐 건축을 하거나 뭐 어떤 제도적으로 이번에 뭐 스마트 시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시티가 이 부천시에 타당한지에 대한 외부적 자문을 요청할 때에 자문위원을 미쳐가는 내용들도 자격이라든가 그 조건에 대한 것들을 감사관실에서 들여다보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뭐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여다봐 주시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꼼꼼하게 감사관실이 기관기관의 역할을 대응한다고 생각하시고 적극 행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저는 좀 맥락이 비슷할 수 있는데, 감사 담당을 한 업무가 자체 감사도 있고 다수 민원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분야를 따져보면 또 각종 분야를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로 예외는 없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뭐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천시의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공기업 사업을 하면 우리가 기부채라고 한다던가,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재산활용가나 이런 것에서 내 시의 자산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할 것이고, 반대로 기업에서 우리한테 기여를 할 때도 감정평가를 하겠죠. 그런 업무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정평가 액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매각할 때 보니까 기여를 받을 때, 기부처럼 받을 때의 금액이 어느 적정 선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이 난다든가, 그렇다면 그게 공무원의 고의가 아닐지라도 과실로라도 만약에 혹은 부작위로 소극적인 행정으로 시에서 더 취득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더 많은 가치의 자산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런 감정평가 분위기나 이런 관련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 좀 지자체 감사 프로세스가 비슷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관님들이 느끼게 좀 경직돼 있거나 그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의 시선이 잘 가지 않은 거 아니냐는 말씀을 이제 공감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생각을 또 여러 가지 전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감사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대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다른 공무원분들의 집행부의 업무에 있어서 단순히 행정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시의 재산이 관련되는 것들은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더욱 세심히 들여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 사실 부동산 건축하면 그 안에 많은 업체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특정 업체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시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예를 들어서 수년, 십수년 동안 어떤 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민간 업체가 같은 업체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분명히 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 부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박 의원, 박성호 의원님께서 적극행정 면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소극행정 예방에 대해서 감사 담당관이 따로 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극행정이 의심되는 민원 처리 사례나 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경로 조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제대로 개선이 되는지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소극행정에 대한 사례? 소극행정 사례 구체적인 사례가 좀 떠오르지 않아요. 그거는 성취하시면 저희가 점검을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극 행정에 관한 운영 조례가 사실 인사혁신처에서 19년도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만들면서 부천시에 조례를 제정한 거잖아요. 예. 그럼 벌써 4년이 다 돼가는 거거든요. 예. 그 사이에 적극 행정 명칭 말고 소극 행정 예방에 관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아, 그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점검 실적이 있는지 안 하고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실적이 있는데 기록이 안 돼. 소극행정 점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건 제가 이제 와서 소극행정 점검 저희가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라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영향이랑 아주 똑같은 사례들이 거기 문제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여드리고 상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앙부처에서부터 요즘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려면 적극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감사든 민원 감사든 뭐 단순히 감사 수준을 넘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진심으로 소명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주삼 의원입니다. 한동안 많이 피곤하시죠? 네, 아닙니다. 네. 긴장을 푸시고 이렇게 가볍게 답변해 주시고. 네. 감사자료 73쪽에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했던 내용 중에서 조치 결과를 감사 담당관과의 두 번째 예, 예. 숫자 추정 기반 기위 행위에 대해 확인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이거에 대해서 아래 두 번째 점에 보면은 시에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예.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시책평가 관련 지표를 신설하여 음주운전 기위행위에 대한 확인 및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감사를 통해서 예.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우리 출자 추정 기관에 대해서 일단 그 기관에 마련하라고 공문 다 보냈겠죠. 감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은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 하도록 하겠다. 뭘 개선을 했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23쪽에 5개 기관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했어요. 추정. 예, 예. 거기서 모든 내용이 나타나 있잖아요. 어떤 조치를 예, 그 변의를 보시기 만약에 편하게 예. 모든 기관에 공문을 보냈을 거고, 근데 감사할 때 정말 물론 이제 본인의 생각은 모든 기관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면 예. 결과를 다 받아서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예, 지금 행정 괜찮다. 괜찮다. 있습니다. 네, 행정이라는 업무 예, 자체가. 예, 근데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그렇게 안 했다면 감사를 통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감사 때 이걸 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5개 기관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놨습니까? 어떤 기관을 감사했고 어떤 개선책을 그 기관에서 마련해 놨는지 한 개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징계 기준을 마련할 거예요. 공무원형 동의하 기준으로 처벌할 것이라는 걸 첫 번째 과업으로 삼았고요. 두 번째로 주기적 자체적용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거에서 쟁점이 되는 것처럼 산하기관들이 업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 통보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적발됐는데 본인이 통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 기준에 대해서 치부 영역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승진인사 때 승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그 관련 서류를 받아라는 취지로 자체적용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고 그리고 각종 시책준의 인센티브를 지금 마련하도록 했는데 인센티브 제한 같은 걸 하도록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이행이 됐습니다. 지금 그건 이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정리해 그러니까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네, 지금 사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법적 관계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 조치를 통해서 일단은 완료를 한번 했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보도록 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뭐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해당 출자 출연 기관은 자기들이 이제 그 규정을 정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예, 정했습니다. 정해놓으면 되는 거고 아까 둥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제 답변해 주시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을. 근데 한 개 한 개 기관이 그렇게 정말 돼 있는지 예, 예. 실행을 하고 있는 건지 요게 지금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서 작년에 지적을 2월 달에 했는데 지금 1년 반이 넘어갔어요. 예, 예. 근데 지금도 여기 보면은 조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단 말입니다. 여기 답변 내용은 어디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다 했는데 예, 예. 어떤 기관은 어떻게 했다. 예. 답변이 그렇게 하지 의회에 대한 예의기도 하고 예, 예. 일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예, 답변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일을 듣고 시작하고 맺는 것을 좀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계획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계획은 누구든지 쉽게 세울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하는 게 계획은 잘 세우잖아. 일은 잘하는데 해놓고 나서 마무리하고 동시에 끝이에요. 네. 뭐 어떤 시설을 설치했다면 설치를 잘하는데 그래도 관리가 안 되는 거죠. 한 2, 3년 지나면 흉물로 나와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요 기능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이나 한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출자 출연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안 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 올해 감사한 5개 기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감사 담당하시는 민원이 뭐 많이 들어오죠. 예. 재고나 민원이 뭐 PD가 있다, 어떤 불평이 있다, 어떤 분야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사실 민원님께서 직접 비리적으로 하시기보다는 그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사실 그런 성질이 더 많습니다. 컴플레인성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죠. 기준상황에서 컴플레인인데 근데 그 민원인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제 불만을 가진 겁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도 이제 얼마 전에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경험한 것 중에서 굉장히 분노에 찬 민원이 있었어요. 그 담당 공무원이 이건 처음이다. 제도는 있는데 하면서 한 6개월 동안 접수를 안 했어요. 안 하다가 그 다음에 접수를 강제로 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또 미루는 거죠. 계속 심지어 다른 부서에다 다른 개를 물어보고 그렇게 안 물어봐도 되는 상황이 명확히 나와 있어서 그러다가 1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안 돼서 그 업무가 마침 그 시기에 맞게 다른 바로 넘어가서 바로 해결된 민원이 있었어요. 이건 민원인을 굉장히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고 아마 그 내용도 감사실에도 갔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아직도 우리 공무원 조직은 아까 소극적인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에 소극적인 행정을 이야기하셨어요.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적극적이 아니라 좀 네거티브성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규정대로 착착 하다가 안 되면 이건 안 된다고 딱 반려하고 보내고 다시 오도록 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은 공무원이 조금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기본 습성이 그게 담겨 있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다 욕을 먹는 겁니다. 비난을 받는 거고. 이런 민원이 감사 담당관이셔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또 고민도 해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가 하고 있고 소극적인 민원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강화하거나 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대로 지금
적인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사실에서 좀 엄격하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원 입장에서는 민원인 입장과 공무원 입장을 다 조율해서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촉구를 하는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촉구를 떠나서 저희가 또 검사 담당관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이런 방향을 좀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조사를 끝나고 그냥 공무원이 잘못됐다고 끝나기보다는 항상 이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통보해달라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이행해서 검토해가지고 결과를 처리한 것을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하면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하고 유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직 분위기나 환경이 좀 아주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 계속 그런 조치들을 강화하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